있는데, 식민지 어떤 나라가, 전쟁을 겪은 나라가 국토의 반을 가지고 60몇 년 동안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그리고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머지않아 일본을 추월하게 됐다. 이 한국의 기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적. 세 번째 기적은 중국이죠. 중국의 기적은 덩소핑의 기적이죠. 1980년부터 모택동의 그런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홍위병의 난동을 극복하고 나라를 개방적으로 가면서 사회주의는 유지하되,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는 유지하되 경제는 시장 경제로 해가지고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아주 새로운 컨셉으로서 국가 발전에 총매진하면서 약 4년 동안 연간 경제 성장률 10%, 연간 경제 성장, 이 복리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10%는 복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7년마다 이제 몸이 2배가 되죠. 이렇게 30년 이상을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덩소평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이 세 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에, 100여 년 동안에 세계사에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다 중국의 이 연간 10%의 성장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량공산이 하는 것은 아까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됐다는 그 하나로서 단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철강 생산량 있잖아요. 어떤 나라의 공업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철강 생산량입니다. 철강 생산량. 항상 영국이 가장 철강 생산량이 많았죠. 그 다음에 미국이었죠. 그 다음에 일본이었죠. 일본이 연간 철강 생산량이 1억 톤입니다. 한국이 한 5천만 톤 되나요? 중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억 톤입니다. 7억, 세계 철강 생산량의 60%입니다. 이건 비교가 2등이 일본인데 일본은 7배예요. 그래서 요새 아주 포항제철이 저쪽 덤핑에 혼이 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무조건 일본이 제일 많다. 일본이 1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일본의 3.5배예요. 이런 거대한 물량 공세가 지금 인류 문명이나 이런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것. 원래 가벼운 몸을 가져야 빨리 달리는데 13억 인구를 가진 이 중국이 풀 스피드로 지난 약 40년 동안 선두에서 막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세계 곳곳에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중일은 나름대로 다 성공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요 세 나라끼리는 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계속 지원해가지고 저 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막고, 한일 간에는 또 역사 문제, 독도 문제가 있고, 또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는 생각고 열도를 놓고 다투고, 이 세 나라가 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한중일 관계, 여기다 미국까지 합치고 러시아까지 합치면은 이 5나라와 하나의 이 깡패 집단, 육자회담 참여국이 되겠는데, 이 관계에서 중대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제는 이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 저것 때문에 우리 동북아시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겠다. 저 골칫덩어리다 하는 데 대한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공감대가. 그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있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있는 것 같답니다.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 저건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저거 정리해야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 생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김정은의 공갈은 결국 미사일 발사까지는 가지 않고 현재는 멈췄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보짓을 했죠. 가장 큰 바보짓은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렸어요. 5만 3천 명이 실직자가 되고 그 사람들을 부양하는 20만 명의 생계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연간 한 1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가고 그 중에 또 당이 한 반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으로 보면 연간 한 6천만 달러의 수입원을 스스로 잘라버렸습니다. 뭐 이유도 없이 잘라버렸어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요새는 그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들이 불평이 많답니다. 주로 개성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감시를 한다고 그래요.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먹고 월 한 5, 60달러 받던 최고의 직장입니다. 북한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실직자가 되니까 불평, 불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감시하려면 20만 명 감시하려면 또 40만 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았는데 제 짐작으로는 아마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나가면은 굽히고 들어오겠지라고 잘못 누가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한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딱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굽히고 들어오기는커녕 돈만 날리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주변에서 아마 자기들끼리 책임 공방이 오고 가고 할 겁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이 꼴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강경론을 주도했던 최용해라는 그 군의 최고 실세지 총정치국장, 즉 북한군을 지배하는 북한 노동당 당 조직을 총정치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은 이 북한군은 북한의 국군이 아닙니다. 이건 당의 군대입니다. 당군이라고 그러죠. 그걸 당군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이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항상 그 군대를 정치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를 하나 가져요. 그걸 정치국이라고 그럽니다. 총정치국. 이게 힘이 있습니다. 그 국장이 최용해라는 자인데 이거 아버지는 최현이라고 김일성이하고 같이 빨치산 했던 사람이에요. 최용해는 또 나이가 비슷한 김정일이하고도 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마 강경론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중국으로 가가지고 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자가 중국으로 달려간 것도 아마 안에서 당신이 결자 해지해봐라 해가지고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상당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세다. 그리고 육자회담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식으로 마지못해 끌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